박 회장은 늘 그렇듯이 기사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쁜 일정으로 정신없이 돌아가는 하루였지만 어느 순간 차창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등포역 앞 작은 노숙자 소녀가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껌을 팔고 있었다. 아이의 꼬질꼬질한 얼굴과 낡은 옷차림은 그저 이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소녀의 손가락에 반짝이는 작은 반지가 박 회장의 눈을 사로잡았다. 잠깐만. 그는 운전기사에게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기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회장의 말이라면 따를 수밖에 없었다.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다가갔다. 아저씨, 껌 사실래요? 소녀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며 껌 한 통을 내밀었다.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었다. 그 작은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너무도 익숙했다. 그 반지,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20년 전 자신의 딸 지연에게 선물로 준 것이었다. 박 회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너 이 반지 어디서 났니? 그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소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반지를 내려다보더니 다시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거요? 우리 엄마가 준 거예요. 박 회장은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엄마가.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해맑게 웃었다. 네, 엄마가 저 어릴 때 주신 거예요. 이거 절대 잃어버리지 말래요. 박 회장은 충격을 받은 듯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딸, 박지연. 20년 전 그가 반대하던 사랑을 택하고 집을 떠난 후로 단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던 딸.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 있는 이 작은 소녀가 딸이 남긴 반지를 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다. 만약 이 아이가. 박 회장은 다시 한번 소녀를 바라보았다. 낡은 옷, 마른 몸, 하지만 크고 반짝이는 눈. 어딘가 낯설지 않은 얼굴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물었다. 너 엄마랑 같이 사니?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엄마는 멀리 있어요.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숨을 삼켰다. 멀리라니 어디에 계시는데? 소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잘 몰라요. 엄마가 일하러 갔어요. 가끔 와서 저한테 밥 사주러 가요. 그 말에 박 회장은 눈을 감았다. 지연아, 도대체 넌 어디 있는 거니? 그는 눈앞의 작은 소녀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만약 이 아이가 그의 친손녀라면? 그의 가슴 속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가락으로 향했다. 작은 손가락에 살짝 헐겁게 끼워진 반지. 분명히 맞다. 그 반지는 그가 직접 구입해 딸 지연에게 건넸던 것이었다. 이 반지 박 회장은 한 손을 뻗어 소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어디서 난 거라고 했니? 소녀는 눈을 깜빡이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엄마가 준 거예요. 엄마가. 네. 지유는 자랑스럽다는 듯 반지를 들어보이며 활짝 웃었다. 이거 엄마가 저 어릴 때 끼워줬어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대요. 박 회장은 그녀의 말에 숨을 들이켰다. 내 엄마가 이 반지를 줬다고? 응. 지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엄마가 이거 되게 소중한 거래요. 원래 엄마 거였는데 저한테 주면서 우리 지유 이 반지 꼭 간직해야 해 그랬어요. 박 회장은 무겁게 숨을 내쉬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럼 엄마는 지금 어디 계시니? 지유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거렸다. 몰라요. 엄마는 맨날 바빠요. 일하러 가야 한대요. 박 회장은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일을 하러 간다. 그렇다면 지연은 아직 살아있는 걸까? 그는 오랫동안 딸이 행방불명되었을 거라 생각해왔다. 하지만 만약 단순히 형편이 어려워
연락하지 못한 것이라면? 그럼 엄마가 너를 여기다 두고 간 거야? 아니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저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바빠서 자주 못 와요. 올 때마다 밥 사주고 꼭 안아줘요. 박 회장은 그 말에 숨을 삼켰다. 너 그러면 어디서 자니? 지우는 갑자기 조금 머뭇거렸다. 마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은 듯한 표정이었다. 여기저기서 자요. 기차역에서도 자고, 큰 언니들이 있는 곳에서도 자고. 그 순간 박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의 손녀가 길에서 잠을 잔다고? 그는 무심코 주먹을 꽉 쥐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너, 엄마가 언제 마지막으로 왔는지 기억하니? 지우는 작은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대고 한참을 생각했다. 한 일주일 됐나? 아니, 더 됐나? 잘 모르겠어요. 박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와서 딸을 찾을 자격이 있는 걸까? 그는 딸이 스스로 떠난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 딸이 남긴 손녀가 거리에 홀로 남아 있었다. 너, 엄마가 보고 싶지는 않니? 엄청 보고 싶어요.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오면 저랑 같이 밥 먹고 노래도 불러주고 꼭 안아주고 그래요. 박 회장은 묵묵히 지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딸 박지연은 지금 어디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오랜 세월 동안 딸을 원망해왔다. 하지만 혹시 그동안 딸이 그를 원망하고 있던 것은 아닐까? 박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지우야. 네. 그는 조심스럽게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제 할아버지가 널 도와줄게.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할아버지. 박 회장은 순간 당황했다. 그게 그러니까. 그는 어쩌면 처음으로 딸을 다시 찾아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을 느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다. 지우야, 오늘은 할아버지랑 같이 갈래? 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를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디 가요? 좋은 곳. 밥 주는 곳이에요? 박 회장은 가슴이 저릿했다. 그래, 밥도 주고 따뜻한 곳이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요? 그럼 갈래요. 그렇게 박 회장은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저택의 문이 열리자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와, 여기가 집이에요. 그녀는 거대한 대리석 바닥과 천장이 높이 솟은 로비를 보며 감탄했다. 이제 내가 있을 곳이야. 진짜요? 지우는 신나게 두 손을 흔들며 안으로 뛰어들었다. 여기서 살면 밥도 매일 먹을 수 있어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이 아이에게 집이란 단순히 머물 곳이 아니라 매일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었다. 그래.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할아버지가 해줄게. 그날 밤 박 회장은 몰래 병원에 연락을 넣었다. 긴급으로 DNA 검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비서는 놀란 듯 물었다. 대상자는 누구십니까? 그는 창밖에서 뛰어노는 작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내 손녀일지도 모르는 아이야. 다음 날 병원의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99.9% 친자 관계 일치. 순간 그는 숨을 들이켰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라고? 그는 결과지를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다. 자신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딸의 흔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작은 아이에게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서 놀고 있는 지우는 꽃을 보고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걱정이 하나도 없는 아이처럼. 그 순간 지우가 그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입을 다물었다. 같이 놀아요. 박 회장은 한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정말 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지우는 천진난만하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저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여기서 자도 돼.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확신했다. 이 아이를 두고 갈 수는 없다고. 지우는 커다란 저택의 문을 넘어서면서도 아직 이곳이 진짜 자기 집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와, 여기가 진짜 제 방이에요? 지우는 넓은 방 한가운데 서서 눈을 반짝였다. 그녀가 살아온 거리의 작은 골목과 다르게 이곳은 따뜻했고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다. 커다란 침대는 마치 구름처럼 폭신해 보였고 창밖에는 예쁜 정원이 보였다. 박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부터 내 방이야. 지우는 두 손을 들고 침대 위로 뛰어올랐다. 우와, 이렇게 푹신한 침대 처음이야. 하지만 몇 초도 안 되어 그녀는 다시 내려와 방을 두리번거렸다. 근데 TV는 없어요? 박 회장은 살짝 당황했다. TV? 네, 만화 나오는 TV요. 기차역에 있던 형아네 방에는 있었는데. 박 회장은 머뭇거리다 조용히 웃었다. 그 대신 책이 많아. 그는 손을 뻗어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책장을 가리켰다. 지우는 고개를 갸웃하며 다가가더니 책을 한 권 집어들었다. 이거 뭐예요? 동화책이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 내 엄마한테도 이거 줬던 거야. 지우는 잠시 책을 들여다보다가 곧 고개를 저었다. 글자가 너무 많아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박 회장은 작은 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가 읽어줄까? 지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진짜요? 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지우야, 식사하러 가자. 박 회장은 직접 손을 내밀었다. 지우는 기쁜 마음에 따라 나섰지만 식탁에 앉자마자 왠지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다. 넓은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음식들은 그녀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근사해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낯설었다. 자, 먹어보렴. 지우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다가 옆에서 하녀가 나지기 말했다. 젓가락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아가씨. 그 말에 지우는 움찔하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젓가락 안 써도 돼요?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박 회장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손으로 먹어도 돼. 정말요? 지우는 눈을 크게 떴다. 그래, 내가 편한 대로 먹어도 돼. 그러자 지우는 안심한 듯 수저를 짚고 국밥을 후루룩 떠먹었다. 우와, 이거 맛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아이는 평생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받아본 적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박 회장은 살짝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지우는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그래. 지우는 너무 기쁜 나머지 밥을 한 숟갈 더 떠먹었다. 하지만 그때 옆에서 가정부가 나지게 말했다. 아가씨, 국물은 숟가락으로 드시는 게. 순간 지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얼른 수저를 내려놓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 박 회장은 그 모습을 보고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냥 편하게 먹으렴, 지우야. 지우는 다시 안심한 듯 수저를 잡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지우는 천천히 저택의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곳이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저녁 무렵. 지우야, 오늘은 무얼 하고 놀았니?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며. 저녁 시간이 끝난 후 지우는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서재에서 신문을 넘기던 중 아이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다. 지우야, 뭐 보고 있니? 지우는 고개를 돌려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엄마요. 박 회장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엄마. 응.
지유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가 올 것 같아서 보고 있었어요. 그 말에 박 회장은 잠시 말을 잃었다. 엄마는 꼭 올 거야? 박 회장은 지유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 묻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다. 지유야.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어디 계시는지 알고 있니? 지유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바빠서 자주 못 와요. 그래도 가끔 와요. 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어? 지유는 손가락을 접어가며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한참 됐어요. 근데 엄마가 그러셨어요. 조금만 기다려, 지유야. 박 회장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조금만 기다려. 딸 지연은 지금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을까? 그날 밤 박 회장은 서재로 돌아가 혼자 앉아 오랫동안 떠나 있던 딸을 떠올렸다. 자신이 반대했던 사랑을 택하고 떠난 딸. 연락 한 통 없었던 세월. 그리고 거리에서 발견한 손녀.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책상을 두드렸다. 비서. 그는 인터폰을 눌렀다. 네, 회장님. 사람을 좀 찾아봐야겠다. 며칠 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박지연 씨의 행방을 조사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어디 있지? 비서는 망설이는 듯 했다. 행방불명은 아니었습니다. 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게 무슨 말인가? 박지연 씨는 현재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박 회장은 가슴이 묵직해지는 걸 느꼈다. 식당. 네.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듯합니다. 혼자서 힘겹게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박 회장은 말없이 서류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겼다. 보고서 속 사진에는 식당 안에서 서빙을 하는 한 여자가 보였다. 낡은 앞치마를 두른 모습, 피곤한 표정. 그런데도 그녀는 분명히 자신의 딸이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손끝으로 사진을 짚었다. 지연아. 그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주소를 알려줘. 비서는 망설였지만 결국 조용히 종이를 건넸다. 박 회장은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문득 창가를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지유가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걸어가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유야. 지유가 고개를 돌려 그를 올려다보았다. 응. 할아버지가 엄마를 찾아볼게. 지유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진짜요? 박 회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야. 지유는 두 손을 꼭 모으며 조그맣게 속삭였다. 엄마 보고 싶어요. 박 회장은 손녀의 작은 손을 꼭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딸을 찾아야 했다. 늦은 오후 박 회장은 운전기사가 세워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 너머로 보이는 허름한 식당. 유리창 너머로 안을 들여다보니 낡은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분주히 서빙을 하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연이었다. 20년 만에 보는 딸. 세월이 흘러 얼굴이 조금 변했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지연은 손님들에게 서둘러 음식을 내놓고 땀을 닦으며 주방과 홀을 오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묘하게도 표정은 단단했다. 박 회장은 문을 열고 들어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지연은 집을 떠나던 날이었다. 아빠가 아무리 반대해도 난 이 사람을 사랑해요. 당장 그만둬. 넌 우리 집안을 망칠 생각이냐? 더 이상 이런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그날 지연은 울면서 짐을 챙겼고 그는 끝내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렇게 20년. 그는 이제야 딸을 찾았다. 그리고 딸이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게 안에서는 주문이 밀려 정신이 없었다.
3번 테이블 된장찌개 하나 추가요. 네, 잠시만요. 지연은 서둘러 주방으로 가서 뚝배기를 챙겼다. 손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연신 접시를 닦고 서빙을 하고 계산까지 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다시 열렸다. 지연은 자연스럽게 손님을 향해 돌아섰다. 어서 오세.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멈췄다. 문 앞에 서 있는 남자. 희끗희끗한 머리.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낯설지 않은 모습. 아버지였다. 순간 가게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지연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까? 20년 만에 만난 딸에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까? 잘 지냈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려 있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멀리서 주방에서 나오던 사장이 그녀를 보고 말했다. 지연 씨, 손님 안 받아? 그제야 지연은 정신을 차렸다. 아, 네. 서둘러 얼굴을 돌리고 자연스럽게 대응하려 했다. 어서 오세.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조용히 걸어와 그녀 앞에 앉았다.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주문 패드를 꽉 쥐었다. 뭘 드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아무거나 괜찮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손이 떨려 국자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다. 왜 하필 지금? 왜 이제 와서 찾아온 거야? 잠시 후 된장찌개가 담긴 뚝배기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수저를 들었다. 국물을 한 숟갈 떠먹고 조용히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만든 음식이구나. 지연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수저를 닦으며 그의 말을 기다렸다.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제야 지연이 미세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요. 박 회장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다. 지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다. 전 괜찮아요. 제 선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박 회장은 그녀의 손등에 굳은 살이 박힌 것을 보았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내 딸을 봤다. 순간 지연의 몸이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요? 박 회장은 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지유를 봤다고. 지연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유가 어디서 어떻게? 그녀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영등포역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지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 아이가 그곳에 있었다고요? 그녀는 절망한 얼굴로 테이블을 꽉 쥐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지유는 친구 집에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말했다. 넌 왜 연락하지 않았니? 지연은 입을 꾹 다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애써 참으며 작게 속삭였다.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내가 그 집을 떠나고 그 사람도 떠나고 이제 와서 어떻게 돌아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아빠를 찾아가요? 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지유를 위해서라도 다시 집으로 오렴. 지연은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박 회장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 혼자 힘들어하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지난 20년 동안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진심을 담고 있었다. 박 회장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가게 안에는 여전히 손님들이 몇 명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어느 누구의 귀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이제 그만 돌아오렴,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연은 헛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요? 그녀는 젖은 눈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예전에도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제가 사랑했던 사람도, 제가 살고 싶었던 삶도, 아무것도요.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손끝으로 식탁을 문질렀다. 제가 떠날 때 아버지는 한 번도 붙잡지 않으셨죠. 그냥 제가 집을 나가는 걸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저보고 돌아오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억누른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제가 아버지께 돌아간다고 하면 지우는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지우까지 부끄러운 존재로 만들고 싶지 않아요.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부끄럽다니 무슨 말이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손녀는 제가 키운 아이가 아니잖아요. 지연의 눈빛은 단단했다. 길에서 자랐고 예절도 모르고 상류층의 규칙 같은 건 더더욱 몰라요. 제가 지우를 데리고 돌아가면 아버지가 원하는 가문의 후손이 될 수 있을까요? 박 회장은 입술을 앙다물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한때 딸에게 기대한 것이 많았다. 그녀가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집안과 결혼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 기대를 저버리고 떠났다. 그리고 지금 딸이 남긴 손녀 또한 자신이 바랐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외면할 수 있을까? 박 회장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지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지연은 비웃듯 웃었다. 정말요? 그래.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만 나는 겁이 났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당황한 듯 표정을 굳혔다. 겁이요? 그래. 나는 내가 내 기대에서 벗어나는 것이 두려웠다. 내가 내 뜻과 다르게 살면서 결국 후회하게 될까봐 무서웠다.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지만 정작 후회한 건 나였다. 지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내가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다. 내가 널 정말 사랑했으면서도 그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걸. 그는 깊이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가 남긴 아이를 보고 또 한 번 깨달았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쥐었다. 지우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내게 남겨진 가장 소중한 존재야. 내가 떠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아이를 만날 수도 없었겠지. 그의 목소리는 한층 부드러워졌다. 지우는 부끄러운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내게 가장 큰 선물이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그녀의 눈가에서 투명한 방울이 떨어졌다. 박 회장은 조용히 딸을 바라보았다. 지유에게도 엄마가 필요해. 그는 낮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너에게도 가족이 필요할 거다. 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다. 한참 후 그녀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다릴게.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게 문을 나서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너를 데리러 올 테니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고 있어라. 지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회장은 알 수 있었다. 딸이 완전히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 역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저택의 거대한 창문 너머로 은은한 조명이 새어나왔고 정원에는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었다. 손으로 닦아낸 액자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아내, 그리고 아직 어린 지연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스쳤다. 할아버지,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방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지우야, 아직 안 잤니? 지우는 조용히 다가와 박 회장의 앞에 섰다. 응, 그런데 잠이 잘 안 와요. 그녀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엄마 생각이 나서요. 박 회장은 순간 가슴이 아려왔다. 엄마를 보고 싶구나. 내 지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랑 같이 살던 방이 그리워요. 작고 좁았는데 따뜻했어요. 박 회장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지우야, 여기서 불편한 점이 있니?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니요. 할아버지가 잘해주셔서 좋아요. 따뜻한 밥도 있고 푹신한 침대도 있고 근데 그녀는 살짝 입술을 깨물었다. 엄마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요. 박 회장은 가만히 손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지연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손을 내밀어 조심스럽게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우야, 만약 말이다,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기쁠까? 정말요? 그래. 그는 다짐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꼭 데려올게. 지우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내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정말요? 엄마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박 회장은 단단히 끌어안으며 말했다. 그래, 기다려줘.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운전기사를 불렀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장님? 박 회장은 눈을 감고 천천히 대답했다. 지연이를 데리러 간다. 기사는 순간 놀란 듯 했지만 아무 말 없이 차를 출발시켰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지연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도 어제의 대화 이후로 밤새 고민했는지 표정이 어딘가 무거워 보였다. 박 회장은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지연은 그를 보자 멈칫했다. 아버지. 박 회장은 조용히 걸어와 그녀 앞에 섰다. 준비는 다 됐니? 그녀는 당황한 듯 물었다. 무슨 준비요? 박 회장은 깊은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집으로 갈 준비.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나는 기다린다고 했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생각은 없다. 내가 혼자 버티며 살아온 걸 인정한다.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선 안 돼.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내게도 가족이 있다. 지유에게도 엄마가 필요하다. 지연은 두 손을 꽉 쥐었다. 저한테 다시 돌아갈 자격이 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이제 와서 어떻게 아버지한테도 지유한테도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어. 박 회장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다. 가족이란 건 그런 게 아니다. 지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만약 제가 돌아간다면 박 회장은 가만히 기다렸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유가 정말 저를 반겨줄까요?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그 아이는 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이제 용기를 내라. 지연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지유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여전히 예뻤지만 오늘따라 더 초라해 보였다.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엄마, 언제 와? 어젯밤 할아버지가 엄마를 찾아오겠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혹시 엄마가 오기를 싫어하는 걸까? 혹시 나를 잊은 걸까? 지유는 불안한 마음에 무릎을 끌어안았다. 그때였다. 차량이 저택 앞으로 멈춰섰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유야. 지유는 눈을 크게 떴다.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익숙한 향기. 그녀는 온몸이 굳은 채로 문 앞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엄마. 문 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녀가 너무도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다. 지유는 숨을 들이켰다. 엄마. 그리고 있는 힘껏 달려갔다. 지연은 한순간 움찔했지만 곧 딸을 단단히 안았다. 지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엄마, 진짜 왔어? 지우는 엄마의 품속에서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제 같이 살 수 있어. 지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가슴이 너무도 벅차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눈물이 한 방울 지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응.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 쥐었다. 엄마, 이제 어디 안 갈 거야.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꼭 껴안았다. 박 회장은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넌 내 딸이고. 지연이 고개를 들었다. 박 회장의 눈빛은 단단하면서도 따뜻했다. 지우는 내 손녀야. 지연은 그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을 수 없다는 듯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엄격했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는 단 한마디로 그녀를 받아주고 있었다. 우리가 다시 가족이 되는 게 중요해. 그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아버지.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 진짜로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박 회장은 말없이 딸의 손을 잡았다. 넌 처음부터 내 가족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렇게 20년 만에 다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저녁 햇살이 저택의 거대한 창을 통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정원에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긴 하루였다. 감정이 너무 격해서 평소처럼 차분하게 신문을 펼쳐들 수도 없었다.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고개를 들자 지우가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다. 손을 가슴 앞으로 모으고 서 있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작은 반지가 빛나고 있었다. 할아버지. 지우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앞에 섰다. 이거 봐요. 그녀는 손을 들어 반지를 보여주었다. 이거 엄마 거였어요. 박 회장은 가만히 손녀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반지, 20년 전 딸에게 직접 건넸던 반지.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의 손녀의 손가락에 끼워져 있었다. 엄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래요. 지우는 반짝이는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응. 이제 엄마랑 같이 여기서 살 수 있어. 박 회장은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목이 메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눈물이 그의 눈가를 적셨다.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지유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다. 그녀는 기쁜 마음에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정말요? 엄마도요? 그 순간 문가에서 지연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눈도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와 아버지와 마주했다.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딸의 손을 잡았다. 너희는 내 가족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이제 어디에도 혼자 두지 않겠다.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지우도 활짝 웃으며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았다. 그 순간 2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한 이야기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어긋났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상처받았던 마음이 다시 하나로 묶이는 과정. 때로는 오해와 미움이 깊어질 수도 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박 회장은 오랫동안 자신의 딸을 원망해 왔지만 결국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랐던 것은
완벽한 딸이 아니라 행복한 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연 또한 오랫동안 두려워하고 망설였지만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따뜻한 인정이었다는 것을요. 지유는 어른들의 감정과 복잡한 사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이 가족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끼고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랑 같이 여기서 살 수 있어.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작은 아이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마침내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바꿀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고 혹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갈 수 있기를. 가족이란 서로를 묶어두는 족쇄가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울타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